어, 1회차 문제 질문 및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 질문해봐. 1회차 몇 번이었지 아까? 질문부터 먼저 받고 그 다음 설명할게. 19번 아까 19번 했나? 아, 4번에 어디에 과도기가 나오지? 보기 1에 자, 4번에 보기 1에 이런 질문이 나왔네. 단어 과도기적 상황이라는 말이 나왔네. 자, 과도기라고 하는 거는 A에서 B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 자, 해방기가 과도기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잖아. 그지? 그 해방 전에는 뭐냐? 일제강점기였지. 그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서 해방 직후 1945년 8월 15일에 독립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수립이 언제 됐지? 새로운 정부 수립은 48년도에 정부 수립됐어. 그러면 해방 직후 45년 8월 15일부터 정부 수립 48년까지 약 3년 동안의 시간이 있지. 그 3년 동안의 시간은 새로운 정부가 아직 수립되기 전이니까, 그 당시 어떤 그 단체가 우리나라 정부를 대신했어? 미국 군사정부. 줄여서 뭐라고 해? 미군정이라고 하지. 이해했어? 과도기는 일제에서 우리나라 정부 수립 사이에, 우리나라 정부 수립 사이에 그 중간 기간을 가리키는 거지. 이해했니? 이거 보통 우리가 해방 직후의 혼란기라고 불러. 그때 권력의 주체는 누구야? 미군정. 그래서 미스터 방이 누구한테 붙은 거야? 에스소이가 미군정의 간부잖아. 그 사람들이 뭘 결정하냐? 일제가 남기고 간 재산 있지. 일제가 강제로 우리나라한테 뺏은 재산이라든가 토지 같은 것들을 누가 접수하는 거야? 미군이 접수하지. 지들이 그걸 갖겠어? 원래 우리 국민 거였잖아. 그래서 국민한테 줘야 되는데 줄 때 나름의 기준이 있었겠지만 어떻게 했어? 자기한테 친한 사람에게 주고, 그지? 그래서 미군과 친한 게 굉장히 권력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거야. 백이 되는 거야. 자, 과도기 이해했어? 됐어? 오케이. 이제 19번 넘어가. 나머지 문제 다 맞은 거냐? 네, 해결됐어? 알았어. 19번 볼게. 자, 19번에 성격이 다른 것을 물었네. 자, 보기를 한번 잘 읽어봐봐. 보기에 밑줄 그은 거 보면, 자, 일단 서술자의 역할인데, 서술자는 자신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직접 서술하거나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한다. 다시 말하면 서술은 누구의 것일 수도 있다. 시각이 서술자 자신의 것일 수도 있고 인물의 것일 수도 있다. 두 개 중에 하나라는 거 아니야? 그럼 선지의 밑줄 그은 기역, 니은, 디귿, 니은, 미음 5개 중에서 어떤 게 인물 거고 어떤 게 서술자인 거를 판단하면 되겠지. 그럼 제시문 가서 기역과 니은을 한번 일단 비교해 볼게요. 앞에 제시문에 기역을 가보자. 자, 이때 주어가 누구인가를 확인해 봐봐. 기역 문장의 주어는 누구냐, 경서가? 백주사지. 그럼 인물의 거야, 서술자의 거야?
인물의 거지. 백주사는 흔연히, 자, 흔연이란 말이 어떤 뜻이었지? 기억나냐? 문맥 봐봐, 문맥을 보면 흔연히, 백주사가 사실은 미스터방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이 나쁜 상태니? 속마음은 나쁘지. 겉으로 표현은 어떻게? 흔쾌하게, 쿨하게. 자, 흔하게의 뜻이 뭐라고? 흔쾌하게. 쉬운 말로 쿨하게. 이해했어? 자, 기억 문장과 주어를 확인해 보니까 주어가 누구 거? 백주사 인물의 시각임을 알 수 있지. 자, 니은으로 가볼게. 자, 니은으로 가보면, 니은 문장이 어디로? 그 밑에 있다. 그 다음 단락에. 자, 그 앞에서 주초가 당치 않고 막 부득이한 경우면 뭐로 한다? 잔을 마셔야 한다. 자, 그 앞에 줄 가봐. 향리의 예법으로 10년 장이면 절하고 배워야 하고, 무릎 꿇고, 앉아야 하고, 말은 깎듯이 공대를 해야 한다. 그 앞에서 주초가 무슨 뜻이었지? 기억나니? 주초? 사람 앞에서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든 사람 앞에서 뭐가 당하지 않아? 당치 않아? 주가 무슨 주자야? 술주자. 초는 담배 초자. 저거. 그 주초가 뜻이 뭐니? 술과 담배. 자, 주초가 당치 않고 막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뭐로 앉아 술을 마셔야 한다. 라고 됐지. 야, 문제가 약간, 그치? 이게 봐봐. 약간 헷갈리긴 해. 지금 보면, 혼동이 된다. 지금 니은 문장은. 니은을 딱 봤을 때 주어가, 자, 누군지 애매하지, 그치? 향리의 예법은 뭐 해야 되고, 마셔야 한다. 자, 이게 서술자인지 인물인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네. 서술자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백주사의 내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앞에 기억은 괘씸하게 짝이 없다. 괘씸하게 짝은 당연히 그 백주사의 심리지, 그치? 근데 니은 속에는 백주사가 어떤 심리인지라기보다는 향리의 예법이 어떤지를 그냥 서술자가 대신 얘기해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은은 서술자의 시각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치? 자, 그럼 디귿으로 가볼게. 자, 그리고 디귿 봅시다. 그 콧빗둘이 삼복이었다. 콧빗둘이 삼비였다. 이건 누구의 심리니? 선생님 테스트할 때 제일 쉬운 그 정리할 때 자습에서 설명했어. 백주사의 생각인가? 자, 앞에 가서 이렇듯 근지는 미천하고 속에 든 것 없고 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하고 생활하는 것이 고작 거리에 앉아 오는 사람 가는 사람 헤어지고 고린내 나는 구두장 꿰매주고 징박아주고 닦아주고 하는 천하고 이거는 서술자가 방산복에 살아온 내력하고
그에 대해서 은근히 비꼬는 심리로 얘기하는 거야. 이래서 꽃빛들이 동그라미 치고 별표해.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 누가 평가하는 거야, 이거는? 서술자가 평가하는 거잖아. 이걸 선생님이 잡수 정리할 때 이걸 뭐라고 불러서? 서술자의 개입 혹은 논평이라고 불렀었지. 기억나? 그럼 디귿도 서술자. 자, 리을과 미음으로 가볼게요. 자, 백주사는 복수하여지는 광경을 선히 연상하면서 어때? 누구에 대해서 복수하는 거지? 경서가? 그치, 당시, 그치. 백주사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주변인들이겠지, 그치? 선이 연상하는 건 누구의 심리냐, 이건? 서술자의 거야? 인물의 거야? 인물의 거네. 딱 주어가 백주사 확인됐으니까. 자, 이것도 역시 인물의 시각입니다. 자, 리을은 인물. 그 다음에 미음. 양치한 물을 처치하려고 휘휘 둘러보다 일어서서 노대로 성큼성큼 나간다. 자, 딱 보기에 이거는 미스터 방의 행동을 누가 표현한 거냐? 서술자가 서술자의 시각에서 그냥 서술한 거네. 그지? 그럼 미음도 서술자. 그 문제가 좀 선지가 잘 분류가 안 된 것 같아. 약간 지금 기억은 확실히 인물이 맞고, 그 다음에 리을도 인물이 맞고, 각각의 문장에서 선생님이 정리한 걸로 그냥 정리해 두자고. 그리고 니은을 좀 이렇게 정리하지 말까. 니은은 사실 그 앞에 기억 문장이 괘씸하게 짝이 없다면서 괘씸한 이유가 그 다음 줄 향리 예법부터 좀 나오는 거잖아. 사실 니은도 보면 백주사의 것이라고 보는 것이 문맥상 맞지. 그치? 그럼 고첩 수정 다시 한번 해볼게. 니은을 앞에 맥락 앞에서 괘씸하게 짝이 없다고 느끼는 백주사의 심리가 이어진 거니까 이것도 자 서술자가 아니라 자 니은 부분은 인물의 것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됐어요? 니은 인물 다시 수정할게. 그렇지. 인물의 시각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러면 기억 인물, 니은 인물, 리을 인물이고 디귿과 미음이 서술자의 것이야. 그래서 이거 문제가 조금 선지 분류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출제상의 미스일 수도 있어. 이 기출문제를 모아놓은 건데 선생님이 이렇게 선지의 답을 뒤에 있는 답을 따라가지 말고 지금 선생님이 미출고를 확인한 것처럼 각각의 문장에서 이게 서술자의 건지 인물의 시각인지를 그냥 문맥으로 확인하고 메모하면 되겠어. 이해했어? 자, 그렇게 정리할게. 자, 그럼 19번. 특히 여기서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온 코피투리 방산부. 서술자의 개입 논평 이 부분은 꼭 잘 기억해 둬야 돼. 됐니? 그러면 이제 네가 할 질문은 끝난 거지. 선생님이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문제 몇 가지만 좀 확인할게. 같이 검토할 거. 우선 3번
3번에 발표해봐. 서술상 특징. 그 문체의 서술상 특징이라는 게 이렇게 동그라미 쳐. 굉장히 중요하지. 자, 선지 1번에 언어 유희가 나타났다. 자, 언어 유희 밑줄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자. 미시다방, 구리다방. 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지? 기억나냐? 자, 거기 그 미시다방인지 구리다방인지가 되고 하여 가지고는 가진 호각이 나오지. 그지? 찾았을 위치? 그러나 일변으로는 그러던 콧빛들이 한보기가 앞부분에 있어, 앞부분에. 앞부분에서 그 중간 부분이다. 개구리 올칭이 중략 개구리 올칭이 그 다음 줄. 미시다방인지 구리다방인지. 찾았어? 더 밑으로 가야 돼. 중략 다음 줄. 미시다방인지 구리다방인지. 넘어가. 자, 그 다음에 어디 보냐면 다시 문제 3번 가 3번에 1번 뒤에 판소리 사설의 특징. 자, 판소리 사설의 특징을 보여주는 게 어떤 거고 그게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냐? 뭐뭐한 것이었다. 맨 앞에. 그렇지. 첫 번째 글에 쌓는 것이었다. 뭐뭐 것이었다. 이게 판소리 사절에서 이게 어떤 특징인 거야? 그치. 누구한테 하는 거지? 판소리에서? 그치. 청중. 판소리는 청중이지. 청중에게 말 건냄. 청중에게 말 건냄에 청중의 말 건네면 어떤 문체인 거지? 확인했고. 그러니까 구어지. 말 건네는 뭐뭐 했던 것이었다. 말을 건네는 거지. 자, 선지 2번의 이야기 외부, 이야기 바깥. 외부라고 하는 말은 몇 인칭인 거냐? 그렇지. 인물의 내면 제시라고 하는 것은 3인칭 중에서도 뭐가 가리키는 거야? 전지. 오케이. 기본 개념 정리되어 있고. 자, 3번. 살아온 이력을 요약 제시. 살아온 이력, 아까 내가 물어봤던 건 내력? 그치. 이력이란 말은 뭐야? 지나온 과정, 스토리. 뭐가 똑같아? 내력이란 말과 똑같고, 그것을 무슨 제시의 방법으로? 요약 제시. 그럼 굳이 안 집어도 되겠지? 자, 선지 4번. 서술자가 의문과 추측의 진술을 통해서 인물에 대한 반감. 자, 선지 4번을 끊을 때 어디서 끊어야 돼? 의문과 추측의 진술을 통해서 끊어야 되겠지, 그치? 그럼 의문과 추측의 진술이 들어있나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 이 부분에, 그치? 자, 의문과 추측의 진술. 그게 어디 있을까요? 그런 게 있어, 없어? 없지. 뭐뭐 했을 것이다. 뭐뭐 할까? 이런 부분 없잖아. 그냥 쭉 그가 어떤 게 살아왔는지 서술자가 주로 단정적으로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고, 그 다음 인물들의 심리를 대신 전달할 때에는 백주사의 심리 가운데에서 방산복이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그 심리를 그냥
진수를 대신해 주고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의문과 추측은 없게요. X. 4번이 확실하게 답이네. 5번. 인물을 지칭하는 말과 그 인물의 언행이 맞지 않는 것임을 보여준다. 자, 지칭하는 말. 지칭하는 말은 뭐냐? 오케이. 지칭하는 말, 미스터방이라고 적어도. 자, 미스터라고 하는 건 상당히 미국식 용어긴 하지만, 근데 격이 있는 말이잖아. 소가. 언행이 맞지 않는 거. 맞지 않은 언행은 어디 있어? 맞지 않은 언행은 어떤 부분이냐? 이 부분이? 찾아봐봐. 자, 그게 어디 있었어? 어떤 부분이냐? 그 언어 유희고. 그건 선지 1번의 언어 유희가. 어디라고, 동서가? 그렇지. 그래. 그치, 앞부분이야. 첫 단락 부분에 올라가서, 맥주컵을 들어 벌컥벌컥 단숨에, 밑으로 먹어, 벌컥벌컥 단숨에, 또, 시커먼 손등으로 입술, 손가락으로 김치 쪽 놀려 먹는 거. 손등으로 입술에 맥주 거품을 쑥 씻고 손가락으로 나주기 한 점을 집어다 어득어득 씹는 이 부분이지. 이 단락 전체를 묶어봐봐. 자, 이 부분이 뭐야? 인물의 행동을 뭐한 부분이야? 희화한 건데 뭐와 뭐가 맞지 않다? 지칭과 언행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웃음이 나오는 대목이다 하는 거 이해했니? 자, 그래서 이게 문제 3번에 선지 5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3번을 이런 문제는 필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 어디에 나오는지 내용을 또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이해했니? 자, 3번 하나 검토했고요. 자, 그 다음을 가볼게, 얘들아. 또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가, 자, 그 다음 몇 번을 볼까? 자, 8번에 발표해, 8번. 자, 8번에 발표하고, 자, 어휘풀이 동그라미 쳐. 이것도 필수 유형이야. 자, 바르지 않은 건데 1번에 기억의 한길. 자, 밑에 제시문에 가보면 한길. 종로북판의 한길에 나가. 종로북판의 한길에 나가네. 자, 선지 1번 풀이봐. 사람이나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길. 맞아, 들려? 반대지. 많이 다니지 않는 X. 많이 다니는 길이지. 그래서 1번이 답인 건 쉽게 알 수 있어. 1번 선지는 되게 쉽죠. 자, 너희가 기억이 나는지 봐봐. 자, 2번에 신기루 장소, 신기루. 이건 문제 필수 나올 수 있지. 신기루 장수가 무슨 장수야? 준아야? 신발을 고치는 일. 그치? 그래서 현지 2번 맞고. 자, 3번에 디귿 생화는 좀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별표해야 돼. 신기루는 되게 쉬운데, 자, 신기루의 신이 신발을 가리키는 거니까. 자, 4번의 생화 되게 중요해.
재심은 가서 생각 볼게. 재심은 생각 언제 보자. 재심은 왼쪽 가서 생각 보세요. 찢어지게 가난하고 생활하는 것이 고작 거리에 앉아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헤어지고 고리내는 구두짜 깨워주고 징 봐가지고 하는 직업. 그럼 생활가 무슨 뜻이겠니? 쉽게 말하면 동서가 먹고 사는 생계 직업. 이해했어? 그냥 먹고 사는 밑줄. 그 다음에 직업의 동그라미. 자, 4번의 리을의 기광, 극성술의 마구 날뛰는 행동이나 기세. 자, 기광 재심문 가볼게. 재심문 디귿 다음 단락에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고 기광이 난다. 자, 준아, 기광의 뜻이 뭐겠어? 기광이 난다. 기운이 광, 마구 날뛴다. 기운이 광. 미쳐 날뛴다. 그치? 광분한다. 자, 선지 4번 풀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 4번에. 자, 극성스레 마구 날뛴다. 마구 날뛰는 기운. 됐어요? 경서가, 졸립냐? 경서가, 너 졸리면, 너 그 웨트볼 거 이거 갖고 옆에 가서 써, 빨리. 졸리면. 알았어? 웨트 벗어. 이따가, 그렇게 따뜻하니까 졸립. 선생님 지금 아까 내가 난로를 펴놔가지고. 자, 물 한 컵 떠오든가 해. 자, 미음의 발신. 자, 리을 다음 줄이 있어. 이 눈부신 발신. 그러니까 문맥을 볼 때 발신이 무슨 뜻이냐, 준아야? 발신이 어떤 뜻이에요? 문맥으로 봤을 때 딱. 코피투리 삼보기가 이 눈부신 발신. 모습? 눈부신 모습? 눈부신 출세. 얘들아, 발신이야, 발신. 발자가 이 뽑을 발자야. 발자나 발자. 몸신자 아니야? 평범했던 사람이 갑자기 떡상하는 거야, 떡상. 발신의 뜻이 쉽게 말하면 뭐라고? 준아야? 출세나 떡상. 요즘 말하는 떡상한 거지. 이해했어? 자, 그러면 선지 5로 가봐. 선지 5의 발신. 자, 천한 상태. 비천하거나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앞길이 훤히 트이는 거다. 이해했니? 자, 어휘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주의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자, 넘어가 볼게, 또. 자, 뒤에 10번도 단어의 뜻풀이, 10번 별표도 봐. 10번도 단어의 뜻풀이 또 나왔네. 이거 내가 설명하지는 않게, 별표에도. 주의해서 이따가 나중에 확인해 보고 넘어가 볼게. 자, 13번의 별표, 13번. 자, 문제 유형. 뭐라고 써있니? 서술상의 특징도 나오지, 그치? 딱 정해져 있어. 기억. 서술자가 작중 상황과 사건을 독자에게 말하듯이 전달한다. 자, 여기서 자, 밑줄 그어. 서술자가 어떻게? 독자에게 말하듯이 전달. 독자에게 말을 건네듯이 한다는 거잖아. 이게 아까 우리 문제 4번에서 설명했던 무슨 문제? 판소리, 사설체 혹은 구어적 표현이야. 적어봐. 말하듯이 동그라미 치고 다른 말로 바꿔볼게. 뭐라고 한다고? 판소리, 사설체. 혹은 구어적
표현. 이해했어? 그리고 이런 개념에 해당하는 문장을 아까 경석에 찾았었는데, 지금 준하가 늦게 왔으니까 이거, 여기 해당하는 문체의 예시가 그런 부분이 제시문 앞에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찾아봐봐. 페이지 오른쪽 지문에서 다섯 문장을 읽어봐봐. 물론 안 넣고 기억해도 그림 한번씩 자, 안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판무식이었다. 그 앞에 보면 꽃빛들이 삼복이부터 체크해봐. 꽃빛들이 삼복,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판무식. 그러니까 서술자가 그 방산복의 내력을 쭉 요약 제시하면서 그에 대해서 서술자의 개입으로 평가하는 대목이지. 지금 네가 한 부분은 적어봐. 이건 뭐야? 서술자 개입. 혹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편집자적 논평. 자, 이런 부분이 구어적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예를 들면 아마 어디 있냐면 제시문의 첫 번째 부분 앞부분의 줄거리 그 다음 거 보면 자, 술은 참 맥주가 수입낸다. 그 다음 부분 봐봐. 자, 어느 놈이 만일 무어라고 시비를 하거나 과시를 한다면 당장 그 라조기를 씹듯이 으득으득 잡아 씻기라도 할 듯이 괄괄하던 결기가 벼랑간 어디로 가고서 이번엔 맥주 추앙에 나오던 뭐뭐 하던 것이다. 뭐뭐 하던 것이다.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독자에게 말을 건. 이런 부분이 바로 판소리 사설체이고 뭐야 이게? 구어적 표현의 사례가 돼. 그리고 아까 경석이가 했던 그 예문함 찾아가 보면 제신문 몇 번으로 가냐면 첫 번째 지문 있잖아. 그러니까 문제 3번이 있는 지문에서 (2번) 다음 단락 문제 2번 뒤에 이어지는 거 1페이지 거기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하에서 5번째 줄 부분이야. 그래 쌓는 것이었다. 동그라미 쳐봐. 준아야 표시했어? 끝났어? 네. 이 부분이 뭐라고? 누구한테 하는 말이라고? 그렇지. 자, 원래 판소리에서는 청중한테 하는 말이고 소설에서는 그 청중 판소리에서 판소리 창자가 청중에게 말 건넸던 그 흔적이 이 소설에서는 누구한테로? 독자한테 말 건네는 것으로 약간 연결된 거지. 이해했어? 자, 이분이 판소리 사설체 혹은 구어적 표현이야. 그런 걸 기억해 두면 되겠어. 자, 그러면
다시 뒤로 가서 문제 13번. 자, 13번에 기억이 해결된 거지인데. 자, 니은 의학 제시 체크. 그 다음에 내력의 서술. 자, 내력이란 말이 어떤 뜻이지, 준아야? 일생? 일생 살아온 스토리. 자, 그 방산복의 내력을 서술자가 요약한 대목은 제시문의 위치가 어디 있냐? 자, 경석이. 6번에 오른쪽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 이렇듯 근지는 미처 속에 든 것 없고 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하고 윗돌이 삼복이었다. 자, 사실 요약제시는 어디부터냐면, 6페이지에서 그치, 이래보에도부터 나오는 거야, 이래보에도, 그치? 이거는 지금 저기, 백주사의, 집안 내력을 얘기하는 대목이고, 떠난지부터 아니고 오른쪽에 오른쪽에, 떠난지 실패는 결과 신통한 버리도 못하는 거지. 미스터 방의 증조가 붙어, 사실. 증조가 붙어 쭉 나오는 게 다 이 부분, 그 위에 올라가서. 미스터 방의 증조가, 타관에서 떠들어온 명색 없는 사람이었고, 그 조부는 거울의 아전, 증조, 조부, 아비, 쭉 나오지. 거기서 쭉 나오는 다 이 부분이 뭐야? 요약제시 부분이야. 전체가. 됐어? 다시 뒤로 가볼게. 그럼 문제에서 확인했죠? 자, 디귿. 자, 끊어봐. 어디서 끊겨? 의식의 흐름 기법에서 끊기지. 자, 의식의 흐름 기법이 뭔지 잘 모르지? 근데 있어, 없어? 있어요. 없지. 만약에 있으면 우리가 공부를 했겠어, 안 했겠어? 했겠지. 혹시 문제 풀 때 모르는 개념이 나오면 일단 아니라고 의심해봐야 돼. 모르니까 답일 수도 있어?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 안 본 게 나오면 뭐야? 일단 아니라고 보는 게 맞아. 충분히 개념 검토하고 문제를 푸니까. 자, 그러면 디귿은 뒤는 볼 필요 없지? 자, 보기의 리을. 서술자의 장면 교체해서 끊어. 서술자의 교체가 돼? 안 돼? 준아야? 안 되지. 그래서 리을 틀렸네요. 이 시기하는 기법은 뭐예요? 궁금해? 알고 싶어? 몇 번 나오던데. 몇 번 나와서? 알았어. 자, 의식의 기법이 뭐냐면, 우리나라 소설에서는, 아직 흔치는 않은 거야. 의식의 흐름은 뭐냐면, 얘들아,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 내가 지금 학원 수업을 하고 문제를 풀고 있는데, 갑자기 집중력이 막 꽉 깨지면서, 어저께 내가 그 여학생을 봤을 때, 그 여학생의 뭐라 그럴까, 이 눈빛과 웃는 모습과 밝으려한 어떤 표정이 상상의 머리에 떠올라서, 갑자기 거기로 갑자기 의식이 막 이렇게 붕 떠가지고 거기로 가는 거야. 막 흘러가는 대로. 그러니까, 비논리적인 어떤 심리의 흐름이 있지. 응? 현실을 벗어난 어떤 무의식의 세계에 가까운 의식의 잡다한 흐름을 서술할 때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해. 이해했어? 일시 아까 들었잖아. 나는 국어 수업을 하고 있었다. 선생님이 문제를 설명하고 있었다. 13번 선지 설명을 설명하는데 실화 선지에서 제시문의 인물이 그녀가 나온 순간 갑자기 학원에서 같이 썼던 수학학원의 그 여학생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 사건의 장면에서 탈출된 약간 비논리적이고 무논리적인 어떤 심리가 막 펼쳐지는 것. 그게 의식의 흐름 기법이야. 의식의 흐름. 그러니까 사건이나 인물 관계의 맥락을 벗어난 인물의 깊숙한 내면 심리, 깊은 의식의 세계, 그런 것들을 서술할 때 의식의 흐름 기법이야. 너희가 지금
교과서에서 배우는 고1 지금 배우고 있지만 고2 때까지 문학을 배울 때까지 심지어는 수능을 볼 때나 모의고사 볼 때에도 현대 소설이 나올 때 의식의 흐름 기법의 소설은 거의 한 번 나올까 말까 해. 100% 아니라고 보면 돼. 넘어갈게. 자, 16번에 별표할게. 16번. A에 대한 설명. 자, A가 어디 있는지 내용 확인해 볼게. 컴퓨터에 嗯 7페이지 있어. 자. 아이고, 내가 이거를 녹화 때문에 저기로 봤더니, 콧빛들이 삼복의 이 눈부신 발신, 봐 밑줄이 길게 나왔잖아. 그런 포인트가 뭔지를 봐야 돼. 자, 선지부터 한번 지워볼게요. 선지 1번. 과정의 요약적 제시. 이게 과정의 요약 제시인가? 확실히 아니지, 그거는. 그치? 왜냐면 과정의 요약은 사건의 흐름을 압축하는 거잖아. 과정의 요약은 아닌 거지. 앞에서 1번을 끊어봐. 요약 제시하여서 슬러시를 집어넣어봐. 자, 요약 아니지, 그치? 그럼 1번은 버릴게요. 자, 2번 반어적 표현을 사용했다. 자, 그럼 반어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부분 찾아. 자, 콧빛들이 삼복이 반어야? 자, 눈부신 발신의 동그라미 쳐. 발신의 아까 뜻이 뭐였지, 준호야? 스토리 이야기. 발신이? 출세. 떡상. 자, 콧빛들이 삼복인데, 야, 콧빛들이 삼복이니까 한마디로 촌스러운 삼복이었잖아. 가난하고 능력도 없고. 그 콧빛들이 너 그거 짧으면 이거 더 올려, 밑에를. 올리고 편하게. 돌려가지고 네 키 맞춰. 왼쪽으로 올려야지. 쭉 올려, 네 키 맞춰서. 편하게 써. 애들이 이걸 쓰라고 하면 이걸 맞춰야 되는데 너무 낮잖아. 그럼 어떡해? 다리를 벌리고 이렇게. 내가 처음에 몰랐는데 그래서 이 다리를 벌리고 서 있는 거. 이러고 했더니 이제 그런 거지. 잘 돌려야 돼. 꽉 돌려야 돼. 자, 콧빛들이가 형편없는 놈인데 그 콧빛들이 선보기가 눈부신 떡상한 거잖아. 그게 정말 눈부신 거야? 이 눈부시단 말이 뭐로 쓰인 거야? 동사가? 반어로 쓰인 거지. 그래서 선지 2번에 반어적 표현이 일단 맞는 거지. 근데 그 뒤에 또 봐. 끊어서 그 뒤에 봐. 서술자의 개입. 서술자의 개입 체크. 콧빛들이 삼보이가 허접하게 출세했다고 하는 건 누구의 생각이야? 서술자의 생각이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서술자의 개입. 혹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평가하는 거니까? 서술자의 논평.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그래. 저거. 뭐라 한다고?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해. 이해했어? 자, 2번이 답이 됐지만 나머지 선택 한번 지워볼게. 이거를, 야, 내 문제 풀 때 경서가, 준아야. 그냥 통으로 그냥 숙제를 빨리 해야 되니까 뭐 대충으로 막 대충 OX 하지 말고 이렇게 끊어서 해야 돼. 그래야 조금 풀어도 공부가 확실히 돼. 알겠어? 선지 3번. 과거와 현재의 대비. 과거, 현재 대비가 있냐? 콧빛들이 삼보기가 뭐 했다는 거야? 출세했다는 거잖아.
현재 모습만 나와 있지 과거가 어땠는지 자세히 나오지 않죠? 그럼 대비 X. 자, 4번 끊어봐. 점층적 표현을 사용하여 여기서 끊어야 되겠지. 슬러시 집어넣어. 사용하여. 자, 점층 있어 없어? 주나? 점층이 X 그러면. 그럼 D는 볼 필요가 없다. 끊어서 하면 앞에서 X 나면 D는 볼 거 없어요. 자, 5번. 서술자의 부연 설명을 통해서 끊어. 자, 이걸 부연 설명이라고 할 수 있나? 자, 이 문장 보면 코피투리 산부인과가 갑자기 출세했는데, 자, 그게 무슨 지가 무슨 조화 능력이 있다거나 신비한 곡절이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간단했어. 뭐 한 거야? 운 좋게 그냥 S 소위가 통역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냥 도와준 거지. 운 좋게. 그게 눈에 보인 거 아니야?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니까 서술자 이건 부연 설명이라고 볼 수도 없겠네. 자, 이렇게 끊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을 넘어갈게, 얘들아. 자, 다음 문제. 자, 20번의 별표. 꽝꽝꽝. 별표 한 3개 찍어야 돼. 20번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 자, 보기 2를 봐야 보기 2를 보면, 자, 일단 이 문제가 어떤 개념을 묻고 있니, 준아야? 보기 2 보면 알 수 있어. 딱 나와. 네. 그렇죠. 언어 유희의 동그라미 쳐. 자, 두 번째 줄을 보면 언어 유희를 실현하는 방법. 자, 실현 방법의 동그라미. 자, 여기 보면 몇 가지가 나와 있는 경서가? 첫 번째, 도치, 동음이요, 발음이 있어. 세 가지가 있는 거 아니야? 자, 다 동그라미 쳐. 도치, 동그라미, 동음이요, 동그라미. 그 다음에 발음의 유사성 동그라미. 그럼 우리가 개념 자세히 배우지 않은 상태인데 우리가 미스터 방에 나왔던 언어 유희 부분이 어디였었지? 주나요? 미시다 방인지 구리다 방. 네가 아까 알던데 지금 두 번째 물어보니까 왜 약간 이렇게 영혼 갇혀있지 지금 약간. 약간 밖에 나갔지 영혼이 멘탈이. 어? 미시다방 구리다방은 그러면 이 중에서 도치야, 동음이의야, 발음의 유사성이야? 자, 기본적으로 미시다방과 구리다방은 발음이 동음이의는 아니지, 그치? 발음의 유사성입니다. 자, 그건 기억해도 일단, 그러면 옆에다 적어. 발음의 유사성 옆에다가 미시다방, 구리다방 적어줘. 자, 이 글은 발음의 유사성에 의한 언어 유희가 사용되고 있는 거지. 자, 그런데 그러면 올라가서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데 정답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위에 춘향전 박스 문장의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문장을 보세요. 네 서방인지 남방인지 그지 하나 내려왔다. 자, 서방인지 남방인지의 밑줄을 그어봐. 굉장히 중요하네요. 서방인지 남방인지 별표에. 자, 일단 이 문장은 언어 유희인 것은 맞아. 근데 정말 이게 밑에 밑줄 그은 A의 발음의 유사성에 의한 언어 유희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 자, 그럼 이거 한번 이해해 보자. 이건 춘향전에서 어떤 대목이냐면, 선생님 봐봐, 얘들아. 춘향전에서 춘향이가 변사또의 수청 요구를 받고 거절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지? 깜빵에 갇히잖아. 그게 갇히지.
그런데 계속 거절을 하니까 너 오늘까지 다 만나면 내일 너 끌어다가 곤장 30대를 치고 너 벌을 내릴 거야. 뭐 이렇게 협박을 하고 지금 목에 갇힌 상황이야. 그게 옛날에 곤장 30대를 맞으면 30대에 맞으면 그냥 창만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 어떻게 맞냐면 사람을 엎어쳐 놓고 그러니까 십자가 틀 같은 데 이렇게 묶어놔. 사람 묶어놓고 엉덩이하고 여기 허벅지 부분을 때리는데 엉덩이 허벅지 이렇게 넓이가 넓은 막대기 있지. 몽둥이가 아니고 넓어 이렇게 주걱같이. 그럼 참나무 길다란 걸로 사람을 그 남자 장정이 어깨 뒤로 들어가지고 풀스윙으로 딱 때리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그냥 때리는 게 아니고 뭐야? 엉덩이에다 물을 뿌리기까지 해. 그럼 옷에 물이 묻잖아. 그럼 이걸 치면 어떻게 되겠냐? 까지고 살이 터지는 거야. 진동이 그냥 딱 그냥 터져. 10대만 맞아도 피가 낭자게 나기 시작해. 그럼 30대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 거의 불구가 돼. 엎혀 나가서 걷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목에 갇히잖아. 그럼 치료는 해야 못해? 못해. 그럼 염증이 생기지. 곰마 터져. 그럼 죽는 거야 그냥. 산송장 되는 거야.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청이는 어때?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있어. 그래서 막 이제 그래도 죽기 전에 자기 남친 이몽룡이나 보고 죽고 싶은데 마침 그날 밤에 이몽룡이가 사실은 신분이 뭐가 돼서 들어오냐 남원에 과거급제해가지고 소위 암행의사한테 들어오잖아. 근데 암행의사는 신분을 숨기잖아. 그래서 어떤 차림을 하고 와? 거지 차림을 하고 오지. 그래서 춘향이 엄마 월매를 만나러 오잖아. 자기 딸이 죽게 생겼는데 자기 딸 남친, 자기 딸 남편 될 인간을 보니까 거지가 돼서 왔거든. 이걸 봐도 안 봐도? 봤지. 막 속이 열불 나는데 그래도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데리고 옥에 가는 거야. 지금 옥에 가서 봐봐. 이거 누가 하는 말인가 봐. 옥에 가서 그 엄마, 춘향 엄마 월매가 옥에 갇혀 앉아있는 춘향이한테 이제 그 몽룡이를 데리고 와서 하는 말. 야, 네 서방인지 남방인지 그지 하나 내려왔다. 서방인지 남방인지. 근데 이때 서방에 동그라미, 서방이 중요해. 이 서방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첫 번째 의미는 뭐겠냐? 남편, husband. 저거, 남편이라는 뜻이지. 그 뒤에 남방이라는 그 단어가 그 붙은 거를 봤을 때, 남방이라는 단어가 붙은 걸 봤을 때, 첫 번째 남편이라는 뜻 말고 두 번째 의미도 생각해 볼 수 있지. 두 번째 의미는 어떤 뜻으로 쓰였겠어? 서쪽 방향. 저거. 서쪽 방향이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지. 그러더라. 이 서방이라는 말은 원래 남편인데, 자, 마음이 상한 월매가 열받으니까 이몽룡이 자기 딸 춘향이의 서방 남편을 뭐로 비튼 거야? 서쪽 방향으로 비튼 거지. 자, 그러면 남편의 서방과 서쪽 방향의 서방은 발음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 뜻이 달라. 그럼 얘는 사실 보기투에 갔을 때 동음이어 방식에 속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언어 유희니까 만약에 A의 밑줄이 안 그어져 있으면 그냥 답이 될 수 있는 거지. 이해했어? 수국에 좀 일찍 와가지고 저기 안 좋은 차서 보고 있었잖아. 오케이. 자, 무슨 말 이해했니? 그럼 얘들아, 선생님이 발음의 유사성에 해당하는 몇 개의 사례를 추가해 줘 볼게. 자, 밑에 빈칸에다가 자, 사례 추가. 발음의 유사성에 언어 유희 추가할게. 추가 땡땡 1번 동그라미. 자,
맴이 맵다 울고 저거 맴이 맵다 울고 쓰르람이 쓰다 우네 쓰르람이 쓰다 우네 어느 쪽이에요? 어? 어느 쪽? 밑에 그냥 발음의 유사성에 사례 추가한 거야. 그 사례 추가 땡땡 1번 동그라미 맴이 맵다 울고 쓰르람이 쓰다 우네. 자, 2번 동그라미 적어라. 신것을 많이 먹어. 신것을 많이 먹어. 시건방지다. 자, 어떤 단어가 발음이 유사성인지 설명하면 되겠지? 신것과 그죠, 시건방지다. 맴이 맵다, 쓰라미 쓰다. 이런 것들이 발음의 유사성의 예야. 이해했어? 근데 문제는 발음의 유사성과 똑같은 거 고르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넓은 의미에서 그냥 언어유희 세 가지 유형에 포함되기만 해도 답이 될 수 있겠지. 이해했어? 그러면 지금 여기 동의어하고 발음의 유사성 두 개의 얘기인데, 도치 얘는 뭐가 있냐면, 바람 닫아라 문 들어온다.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이 도치의 사례야. 도치의 사례 적어와봐. 뭐라고? 바람, 자,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이런 거 써요. 이런 거 써요. 이게 춘향전에 나오는 예문인데 너무 유치하냐? 아니 자, 이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싱크로율 높아. 알겠어? 자, 21번도 넘어가서 1회차가 20몇 번까지냐. 한자성어 계속 나오는 거, 백골라만 같은 거 나오는 것도 뭐 쉬우니까 넘어갈게. 23번의 별표. A와 같은 것의 서술적 효과, 그러니까 A의 서술적 효과를 묻고 있지. 서술적 효과에 동그라미 쳐봐. 그럼 앞에 A가 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치? 자, A가 제시문의 앞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 아냐? 그치? 양침을 뱉었다가 S한테 두들겨 맞는 장면이잖아. 자, 보기의 기억, 구어적 표현, 체크. 그 다음에 서술자가 말하듯이 표현. 같은 개념이네.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 맨 마지막이 어디? 엎어그 갈겼더라고. 체크. 그 부분이고. 자, 니은. 상황적 아이러니. 자, 상황적 아이러니의 개념이 뭔지를 먼저 체크해보자. 자, 상황적 아이러니가 뭐냐? 아니야. 아이러니는 반전이야, 반전. 상황의 반전. 예측 못할 상황의 반전. 예측 못한 상황의 반전. 여기 상황적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뭐야, 준아야? 상황 반전하시는 어? 잘 나가던 미스터 방이 에스소희한테 잘 빌붙어 있었는데 에스소희한테 한 대 맞는 장면이잖아.
양침물에서. 그지? 지금 양침물 때문에 한 대 맞고 어떻게 돼? 몰락할 것이 암시되는 대목이지. 그게 상황이 아이러니네. 그래서 몰락 암시 맞고. 자, 디귿을 한번 끊어봐. 중간 끊어. 희화에서 끊어. 슬러시로. 해학적 분위기를 통해 인물을 희화화했다. 이거 뒤에가 틀린 거 아니에요? 자, 해악이 있는 거 맞지? 웃음이 유발되니까. 그치? 해악이 매출 맞아. 희화 맞아, 안 맞아? 맞고. 그 앞에는 맞는 거네. 독자들의 인물과 동일시한다? 뭐가 틀렸어? 미스터 방의 희화화된 모습을 독자들이 동일시해? 동일시 X. 독자들이 그 인물과 동일시하지 않고 어떻게 하니? 준아야? 동일시 안 하고 응. 거리감. 비판적 거리. 비판적 거리를. 동일시 반대가는 거리, 반대말에 거리를 준다는 그런 개념을 밝혀도. 그 다음에 리을, 극적인 사건 발생, 끊어. 극적인 사건 발생, 맞아, 안 맞아? 준아야. 맞지, 그지? 자, 독자의 인물 평가에 반전을 준다? 독자들이 쭉 미스터 방을 어떻게 평가해 오냐? 앞에서부터? 부정적으로 평가해 주고 왔었지. 근데 그게 반전이 돼? 아니지. 독자의 인물 평가가 반전이 아니라 뭐야? 계속 심화된다. 유지가 되거나 심화가 되겠지. 이렇게 끊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2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5번. 자, 25번의 별표하고 선지 2번에 한자성어 하나 나왔지. 한자성어 뭐가 보이냐? 경서가? 표리부동의 동그라미 쳐. 자, 표리부동의 한자가 무슨 뜻이지? 준아! 표리부동이 무슨 뜻이야, 준아? 그 겉과 속이 다른. 조금 멘탈이 더 나오래, 이제. 겉과 속이 다름이야. 아, 백주사는 표리부동이 맞지. 자, 선지 이번에 미스터 방의 자기 과시란 말, 자기 과시 동그라미. 미스터 방의 자기 과시를 한자성어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 경서가? 겉으로 허풍 되게 심하잖아. 내가 다 복수해 주겠다. 찾아주겠다. 지금 자기가 힘이 있나? 응? 호가호의 혹은 맞긴 해. 호가요 하나만 있냐? 호가호위. 호가호의 뜻이 뭐지? 직역하면? 호랑이 대입하면 그치, 호랑이, 자, 호랑이 권세를 등에 업고 여우가 권세를 부린다. 호가호의 하나 나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나 더 있어. 허풍 떠는 거 한자성어로 뭐라고 그래? 준아야? 허장 성세. 허장 성세. 자, 그런 한자성어를 좀 기억을 해 둡니다. 자, 26번의 별표. 자, 정답이 1번인데 1번 선지를 한번 주의해서 봐둘게. 자, 1번이 답이야, 준아야. 자, 끊어봐. 상황적 아이러니. 맞아, 안 맞아? 준아야? 맞지? 그러니까 뒤를 봐봐.
에둘러 비판, 에둘러 비판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이때 비판은 맞는 것 같은데 에둘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 정서가? 돌려서 그치. 돌려서 우회적으로 이런 뜻이 우회적으로. 그럼 맞아 안 맞아? 맞지? 서술자가 인물을 직접 깠나? 서술자가 한 건 뭐지? 그의 행동을 그냥 서술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들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 거고요. 자, 27번도 별표. 서술상의 특징, 동그라미 쳐. 자, 하나씩 끊어보자. 선지 1번. 꿈과 현실 교차했다. 준아, 맞아, 안 맞아? 응? 꿈의 X지. 꿈 안 나오지. 자, 1번은 이제 버리고. 2번. 작중 인물 간의 대화. 대화가 있긴 있어, 없어? 그치. 그러면 그 대화를 통해서 내력이 드러났나? 경서가? 자,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뭐가 드러나지? 인물의 내력이 아니라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지. 어? 미스터 방의 그 허장성세 혹은 백주사의 기회주의적인 태도, 내력이 드러나는 장면 서술자가 말하는 장 서술자의 의학 제시를 통해. 내력이랑 성격이랑 정확히 어? 내력이랑 성격이랑 정확히 무슨 차이예요? 내력이라는 뜻이 뭐였지? 그냥 내력이 뜻이 뭐였지? 당시 아니야. 그건 내심이고 내심. 내력. 아까 한번 나왔는데 내력 뜻이 뭐였어, 금서가? 살아온 이야기, 스토리. 이 역이 뭐냐? 역이 뭐냐? 역사, 역자야. 네가 말한 건 본심은 내심이라고 하고 내력 뜻이 뭐라고 주나요? 역사. 인물의 스토리야, 스토리. 자, 여기서 그 방산복의 내력을 제시하는 대목이잖아. 방산복의 내력을 제시하는 대목은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뭘 통해서? 주나요? 그렇죠. 서술자 요약 제시를 통해서. 그래서 2번 같은 건 주위에 끊어서 할 때 3번 인물의 심리를 서술자가 직접 제시했다. 맞아 안 맞아? 맞잖아. 그지? 왜? 왜 이게 맞아? 이 작품의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자, 4번 빈번한 장면 전환 있어 없어? 없고. 자, 5번 판소리체 표현 맞아 안 맞아? 여기까지는 맞네. 자, 그걸 통해서 신박한 분위기가 아니니까 X가 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끊어가면 되겠습니다. 무슨 분위기를 맞춰야 돼요? 어? 무슨 분위기를 맞춰야 돼요? 판소리체 표현을 사용하여 친근감? 독자와의 친근감을 조성하는 거죠. 구어적 표현이 말을 건네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첫 번째 기본 1회편이 끝났습니다. 알겠어? 자, 여기까지만 일단 설명을 할게. 시간이 너무 지나서 늦게 오더라. 내가 설명 자세히 하니까.